방금 전까지 우리는 부동산 물권 변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등기라는 것이 요건이었어요. 법률 행위에 의한 측면에서는 등기를 쳐야 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일 때는 등기를 안 쳐도 된다라고 방금 전까지 보셨고, 자,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부동산 물권 변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등기가 있어야 되죠. 그 등기 제도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자, 이 등기 제도는 참고로 등기법이 있습니다. 2차 과목인 등기법에서 1년 동안 아주 상세하게 꼼꼼하게 다 점검을 하거든요. 그 부분하고 중첩이 되어 있는데, 자, 우리 민법에서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만 몇 가지를 제가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요번에 다 못 다룬 거는 심화과정, 3월 달에 심화과정을 또 하거든요. 그때 좀 까다롭고 복잡한 것들은 그때 또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몇 가지만 점검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 별표, 중요한 것만 별표하고 체킹하시면 되어요. 쌍괄호 1번 의의 나와 있고요. 의의 아무 필요 없고요. 쌍괄호 2번에 등기의 형식적 유예 요건 나와 있죠. 거기에서 동그라미 1번에 기역 니은 나와 있는데 그 니은에 별 3개 하면 됩니다. 니은에 별 3개 하실까요? 첫 번째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다 라고 된 부분입니다. 효력 발생 요건이다. 뭐가 아니고요? 존속 요건이 아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 이거지.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자, 이 부분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186조를 조금 전에 살펴보셨는데요. 186조를 잠깐 되돌아보게 되면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의 변동에는, 물권의 득실 변경에는 등기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때 등기해야 효력이 뭐 한다고요? 생긴다라고 적어 놓았어요. 등기해야 뭐가 생겨요? 효력이 생깁니다라고 적어 놓은 거죠. 바로 그 부분을 지금 꼼꼼하게 보려고 그래요. 조심할 거는 존속 요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자, 그럼 이 판례가 문제가 된 거는 어떤 사안 때문이냐면 이런 사안 때문이에요. 자, A 땅을 B가요 매매로 샀어요. B 땅은 누가요? C가 또 매매로 샀어요. 등기까지요. 등기까지 C 앞으로 소유권 이전이 넘어왔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현재 이 땅은 누가 소유자일까요? C죠. 매매했고 등기했으니까 누가? C가 소유자 맞죠? C가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차지하고 있어요. 형식주의에 의해서.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이 등기가 누군가에 의해서 이 땅 등기를 누군가가 불법하게 말소시켰다. 이 등기를 말이죠. 누군가가 원인 없이 이게 말소되었다라고 상상을 해볼게요. 원인 없이, 아무런 법률적인 원인 없이 누군가에 의해서 불법하게 말소되었다. 요거를 어디다가 184페이지 관련 판례 중간에 있죠. 중간 판례 옆에다 요 사이다 요걸 적으시면 돼요. 요 사례를 적어 놓으시면 돼요. 요 사례를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등기가 C 앞으로 소유권 넘어와 있는데요. 이 등기가 누군가에 의해서 이게 말소돼 버렸다는 거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불법 말소라고 그래요. 불법 말소. 이 등기가 누군가에 의해서 적법한 원인 없이 그냥 날아가 버렸다. 이 등기가 사라진 거죠. 이 땅 1000평이 여기 70번지 땅이요. 땅 1000평이 있었는데 이 땅에 등기가 날아가 버린 거죠. 등기가 누군가에 의해서 말소됐다고요. 땅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땅은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땅은 남아 있는 거죠. 땅은 있는데 땅이라는 소유권은 남아 있는 거죠. 땅 소유권은 남아 있는데 뭐만 없어진 거예요? 등기만 누군가에 의해서 말소돼 버렸다라는 거죠. 그럼 이 C는 이 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있는 땅을 A가 B한테 팔고 B는 C한테 팔았어요. 그래서 C가 가지고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 땅 등기가 누군가에 의해서 없어졌어요. 등기가 없어졌어요. 그럼 여기 볼까요? 등기는 뭐라고 적혀 있죠?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유권이 생길 때만 필요한 거예요. 등기는 존속 요건으로 작용하지 않아요. 만약에 말이죠. 등기가 무슨 요건이라면 존속 요건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등기가 이 소유권이라는 물권의 존속 요건이다라고 가정할까요? 그럼 이게 말소되면 어떻게 돼요? 말소되면 등기가 말소되면 소유권도 없어지게 돼요. 이게 무슨 요건이면 존속 요건이면. 근데 우리 판례는 존속 요건이 아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죠.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등기가 어떻게 돼요? 말소돼도. 이 등기가 누군가에 의해서 없어져서 말소돼도 땅 소유권은 소멸하는 거예요? 소멸 안 하는 거예요?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소멸하지 않는다. 그럼 말소될 때 이 등기가 말소된 거잖아요. 말소될 때 이 땅의 최종 명의자 70번지 땅의 최종 명의자인 누가요? C가 이 땅의 적법한 소유자로 인정을 받아요. 등기부 뗐더니 C가 지금 소유자로 돼 있는데 이 등기부만 말소됐어요. 등기부만. 그럼 C가 이 땅의 소유자, 즉 최종 명의자인 C가 이 부동산의 소유자로 인정을 받는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인 없이 등기가 말소되면 소유권이나 물권은 소멸해요? 안 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등기가 사라져도요. 등기가 뭐해도 사라져도 소유권은 사라지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시험 아주 잘 나와요. 별 3개 하실게요. 관련 판례에 별표 할게요. 별 3개.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고 존속 요건이 아니어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물권이 뭐예요? 소유권이나 저당권. 따라서 그 회복 등기가 맞춰지기 전이라도 얘가 회복을 아직 못했어요. 등기 사라진 거 회복을 아직 안 해도 말소된 등기의 명의인, 말소된 등기 명의인 앞에다 쓰세요. 최종 명의인. 이 땅의 최종 명의자인 C가 이 부동산의 소유자로 추정을 받는다. 다시 한번 등기는 무슨 요건이다?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이 아닙니다. 요거 별 3개 하실게요. 다음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 이중으로 격려된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돼 있어요. 자, 볼까요? 여기 땅 하나 이렇게 있는데요. 땅이 하나 있는데 이것도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해가 훨씬 쉬워요. 184페이지에 이중으로 격려된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죠? 보존 등기가요. 보존 등기가 2개 걸려 있다는 거예요. 관리를 잘못해서 땅은 하나인데요. 이렇게 거기다 적어보실까요? 땅은 여기 71번지죠. 71번지 땅은 한 필지인데 여기에 소유권 보존 등기가 2개가 꽂혀 있는 거예요. A 앞으로도 보존 등기, B 앞으로도 보존 등기. 보존 등기가 2개 꽂혀 있는 거죠. 이렇게요. 근데 A는 1970년도에 B는 1975년도에 보존 등기가 B 앞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요, 이게 땅이 팔린 거죠. A도 팔아먹고요, B도 팔아먹었어요. 얘는 C한테, 얘는 D한테 각각 매매가 이렇게 돼서 매매가. 그리고 C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됐겠네. 이전. 얘도 이전 등기가 되어 있죠. 이전 등기가. 그러면 이 땅은 C 거예요, D 거예요? 자, 이 문제가 생기죠. 땅은 하나인데 말이죠. 물건은 하나인데 부동산은 하나인데 지금 등기 명의자가 2사람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우리 판례는 보존 등기가 이렇게 2개가 꽂혀 있으면요. 어느 걸로 따지느냐? 보존 등기가 먼저 된 거. 먼저 보존 등기 된 게 유효이고 늦게 보존 등기 된 거는 원인 무효라고 처리해버립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보존 등기가 이중으로 돼 있죠. 이중으로. 이걸 뭐라고 그래? 이중 보존 등기라고 하고요. 이때는 뭐가? 선등기요. 선등기가 유효다라고 정리하면 간단해요. 선등기가 유효. 선이라는 거는 먼저 한 게 유효. 후등기는 무효다 이거죠. 후등기. 후등기는 유효 무효? 이거 무효다 이거. 그럼 이게 무효니까 이걸 땅을 산 사람도 이것도 무효가 된다. 왜? 등기에 공신력이 없으니까 꽝이다. 이거 무효? 이것도 무효.
너 무효거든. 왜 무효? 선등기가 유효고 네가 늦게 했으니까 무효야. 그러면 이걸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도 무효. 왜 무효야? 등기에 무효 등기에 공신력이 없어서 무효. 결론 이 땅은 누구 거예요? C가 결국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존등기가 이중으로 되면 우리 대법원 어떻게 해결해요? 선등기 유효, 후등기 무효. 이렇게 정리 깔끔하게 한 줄. 이중 보존등기는요. 보존등기가 부동산 하나에 두 개 꽂혀 있는 걸로 말하고요. 어떻게 해결해요? 선등기 유효, 후등기 무효. 이렇게 처리합니다. 끝. 그래서 밑에 니은의 별표 할게요. 니은의. 사항란에 이중보존등기 돼 있죠. 그 니은의 A번 동일인 명의의 이중보존등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우측에 B번 보세요. 185페이지 B번에 동일인이 아닌 이중보존등기 나와 있죠. 먼저 이루어진 보존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뒤에 된 보존등기는 무효다. 뒤에 된 보존등기는 무효라고 돼 있어요. B번의 별 3개요. 후등기 무효, 선등기 유효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위에다가 B번 위에다가 다음 방가로 3번에 등기의 실질적 유효 요건 나와 있죠. 유효 요건. 그 유효 요건에다는 요걸 하나 적으시면 돼요. 자, 요 첫 번째는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등기가 사라져도 소유권은 사라지지 않는다. 꼭 기억하실게요. 두 번째는 이중 보존 등기 문제입니다. 이중 보존 등기는 뭐가 유효? 선등기가 유효, 후등기는 꽝이다. 됐죠. 그 다음에 등기의 실질적 유효 요건. 등기가 유효가 되려면요. 이렇게 돼야 돼요. 자, 이 땅을요. 71번지죠. 이 땅을 A가 B한테 매매로 팔기로 합의를 했어. 합의를. 매매하기로 합의한 건 71번지죠. 그런데 말이죠. 등기를 잘못해가지고요. 몇 번지를요? 17번지를 여기다 어떻게 했어요? 등기부에 기재를 했어요. 그럼 볼까요? 합의한 거는 71번지인데 등기부에 기재한 거는 몇 번지요? 17번지를 기재했죠. 그러면 뭐하고 뭐가 지금 어긋나죠? 합의한 거하고 등기부에 기재한 게 틀리죠. 이러면 이 등기는 효력이 없다. 무효다라고 그래요. 왜요? 합의한 71번지를 등기부에 기재를 해놓았어야죠. 따라서 등기가 유효하려면 뭐하고 뭐가? 합의한 거하고 기재한 게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등기의 유효 요건에다 적으시면 돼요. 뭐하고? 합의와 기재가 뭐 할 것? 일치해야 된다. 그래야 이 등기는 유효가 되지. 합의 따로 등기 따로 이러면 무효다. 무효. 예, 그 정도 적어두시고요. 상세한 거 안 보셔도 돼요. 나머지는.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186페이지에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중간 생략 등기 나와 있죠. 여기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요거는 심화과정에서 합니다. 심화과정에서. 거기다 별 3개 할게요. 심화과정에서 따로 깊이 있게 하나하나 부숴드릴게요. 그 다음 우측에 187페이지 맨 끝에 4번에 보면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인도를 받아 점유를 하고 있으나 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 매수인의 법적 지위라고 돼 있죠. 엄청 길어. 이러면 우리는 기억 하나도 못해. 무슨 뜻이냐?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어요. 옆에다가 그림을 하나 이렇게 조그맣게 하나 그려놓으시고 요걸 하나만 써두시면 돼요. 갑의 땅을 매수자 을이 땅을 매매로 샀어요. 인수했어. 그런데 말이죠. 이 매수자가 등기까지 해야 소유권이 넘어가잖아요. 근데 매매를 했는데 등기는 이전 안 했다고. 매매는 하고 매수인 앞으로 뭘 안 했어요? 등기 이전을 안 했다. 이 매수자를 그럼 잔금까지 다 치렀는데 말이죠. 잔금은 치렀는데 등기를 이전을 안 했어요. 왜요? 여기에 사정이 있어서. 그럼 이 땅에 가압류가 들어왔다. 그러면 등기를 못 넘겨주죠. 그래서 땅값만 치렀고 등기까지 이전을 못했어요. 이 매수인을 뭐라고 그래요? 미등기 매수인이라고 그래요. 무슨 매수인? 미등기 매수인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돼요. 그럼 이 미등기 매수인은 법률적으로 어떻게 정리될까요? 첫째, 이 미등기 매수인은 첫째, 부동산의 소유권은 가졌나요? 못 가졌나요? 소유권은 없네요. 소유권은 없죠. 왜 없어요? 등기를 하기 전이니까요.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차지하죠. 형식주의 원리 때문에요. 부동산은
매매만으로 되지 않고 뭐까지 등기까지 꽂아야 내 소유권이 넘어오게 돼요. 근데 등기를 꽂지 않았죠. 그래서 소유권이 생기지 않죠. 이게 무슨 저 형식주의의 결과죠. 그럼 이 매수자는 샀고 잔금까지 치렀으니까 등기를요. 땅 등기를 나한테 넘겨달라. 등기 넘겨주세요라고 청구할 수 있죠. 그 청구권을 뭐라고 하느냐. 등기 청구권을 가진다라고 그래요. 뭐를 가진다? 등기 청구권이 있다. 등기 청구권. 등기 이 땅 등기 나한테 넘겨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생겨요. 이 청구권을 뭐라고 그래요? 등기 청구권. 왜 생긴 거예요? 매매 때문에 생겼죠. 매매 때문에. 세 번째요. 얘가 땅을 매매로 샀고 등기는 안 했는데요. 점유는요. 점유는 얘가 차지해서 농사 짓고 있어. 그럼 얘는 뭐를 가져요? 점유권이 있어. 점유권. 자, 그래서 이 매수자가 차지하고 있는 권리는 소유권은 없고요. 뭐가 있어요? 등기 청구권 있고 뭐가 있어요? 점유권이 있어. 땅 점유해서 농사 짓고 사용할 수 있어. 소유권만 없는 거예요. 뭐를 안 했기 때문에.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추가로 질문 드릴까요? 이 부동산을 만약에 임대를 놓게 되면요. 임대를 놓게 되면 월세 나오죠. 월세를 뭐라고 그래요? 과실이라고 그래요. 과실. 임대료 말이에요. 임료. 이 과실은 누가 차지할까요? 땅 팔아먹은 사람이 가져야 될까요? 월세 한 달에 500만 원 나오는 거 부동산이면 땅 매수자가 차지할까요? 자, 과실은 이 매수자가요. 잔금을 다 넣었으면 잔금을 넣었으면 누구 거? 매수인 거예요. 잔금을 안 넣었으면 매도인 거예요. 소유자 거. 따라서 과실은 저 매수자가 뭘 넣었으면 잔금을 완납했으니까 잔금을 완납했으니까 누구 거? 매수인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 매수인, 미등기 매수인은 법률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요. 중요한 관점이 하나 생겨요. 여기서 하나 팁으로요. 하나 더 다섯 번째 하면 만약 이 땅 지금요. 이 땅 소유자는 아직 아니죠. 땅은 매도인에게 남아있죠. 근데 이 땅에 놀부란 놈이 와가지고 여기다 말뚝을 박고 여기다가 불법으로 건물을 짓거나 이렇게 침범을 했다. A라는 놈이 여기를 어떻게 했다? 침범을 했다 해볼게요. 침범을 했다. 그럼 얘 소유권을, 얘는 소유권을 방해받은 거죠. 그럼 얘는 그냥 둬요. 저거 달라고 그래요. 내 소유권 침범한 사람한테 땅 달라고 그러죠. 얘는 뭘로? 소유권으로 달라고 그러죠. 이때 매수자, 미등기 매수자는 소유권 가졌나요? 못 가졌나요? 못 가졌으니까 얘는 소유권으로 땅을 달라고 하는 건 안 되죠. 소유권이 없으니까 이거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5번이요. 5번에다가 얘가 등기를 하지 않은 미등기 매수인은 뭐가 없으니까요? 소유권이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없다. 소유권에 기한 뭐가 없어요? 물권적 청구권. 이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 안 되더라. 이렇게 이 미등기 매수인은 법률적으로 5가지 관점에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별 2개. 특히 이 부분이 있습니다. 땅을 매매로 샀는데 잔금까지 다 넣었는데요. 잔금까지 치렀는데 등기를 가져오기 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뭐라고 그래요? 등기 청구권이 있다라고 그래요. 이거 같이 해보실게요. 무슨 청구권? 등기 청구권. 예, 이건 내용이 많아요. 따로. 그래서 3월달에 심화과정에서 따로 한번 깊게 논의를 따로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등기제도의 세 번째 보셨어요. 세 번째는 미등기 매수인의 지위요. 미등기 매수인의 지위. 몇 가지요? 5개요. 5개 지위를 점검을 해보셨어요. 자, 그게 188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188페이지. 자, 그래서 등기제도에 관한 몇 가지 이렇게 3가지를 살펴보셨어요. 그 다음 194페이지 갈까요? 194페이지 가면 이제 등기제도에 대해서 이거저거 이제 잡동사니를 막 쭉 나열을 해 놓았어요. 그 중에서 194쪽 등기 청구권이라는 거. 요거 잠깐 살펴볼게요. 등기 청구권. 이건 뭐였어요? 매수자가 매매로 땅을 샀는데 부동산을 샀는데 뭐 하기 전? 등기를 하기 전이다 이거죠. 이때 매수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뭐라고 그래요? 등기 청구권을 갖는다라고 해요. 등기 넘겨달라고. 왜?
매매로 내가 인수했으니까. 이때 이 매수인이 가지는 청구권을 무슨 청구권? 등기 청구권이라고 해요. 등기 청구권. 이 등기 청구권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두 가지로. 이 등기 청구권은 몇 가지로?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하나는 채권적 청구권. 노트에다 적어보실게요. 채권적 청구권. 채권적인 청구권. 두 번째는 물권적인 청구권.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채권적인 권이야, 물권적인 권이야. 여기서 이게 채권이냐 물권이냐를 나누게 되는 이유는 왜냐. 이게 채권적인 청구권이면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게 돼요. 이게 채권적인 청구권에 근거한 것이게 되면 몇 년에? 10년이죠. 10년 동안 방치를 하면 얘가 땅을 사놓고요. 부동산을 사가지고 이게 부동산 산 게 2000년이다. 2000년. 매매한 게 2000년. 그러면 몇 년이요? 10년이 지날 때까지요. 2010년. 10년이 지날 때까지 등기를 안 가져오면 이 청구권이 없어져요. 소멸해버려요. 이거를 소멸시효 제도라고 해요. 소멸시효라는 제도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권리를 방치하고 잠자한 거야. 로마 법원에 이런 중요한 법원이 있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이 보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잠자면 10년 동안 권리를 방치하고 잠자면 권리를 없애버리는 제도가 소멸시효예요. 따라서 이게 채권이면 채권적 청구권이면 몇 년? 10년을 방치하면요. 10년을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소멸시효로 소멸한다. 무슨 시효? 소멸시효에 의해서 소멸한다라고 그래요. 소멸한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채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뭐라면 물권적 청구권이면 10년을 방치해도 소멸시효로 소멸 안 한다. 소멸하느냐 안 하느냐가 여기서 판가름이 나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런데 이게 채권적 청구권이 될 때는 언제냐 이게. 매매로 샀을 때요. 매매로 샀을 때는 이게 채권적 청구권으로 이해가 되어요. 뭘로 샀을 때? 매매로 매수한 때. 매매로 뭐한 때? 매수한 때. 이때는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따라서 얘가 매매로 이 등기 청구권이 발생된 거죠. 그럴 때는 몇 년? 10년 방치하면 이 청구권은 없어져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이면 10년이 지나도 소멸 안 해요. 소멸하고 여기는 소멸 안 하죠.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여기서 생기게 되네요. 언제 그러냐 이게 언제 그러냐. 이게 물권적 청구권으로 이해될 때가 있고 채권적 청구권으로 이해될 때가 있어요. 이게 완전 다르죠. 언제냐 이건. 실체와 등기가 불일치할 때. 실체하고 등기가 뭐 할 때? 불일치할 때 이런 일이 생겨요. 다시 한번 물권적 청구권으로 등기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의 성격을 띌 때, 물권적 청구권의 성격을 띌 때는 언제냐? 실체하고 등기가 불일치할 때 이런 현상이 생기게 돼요. 이게 뭐냐? 어렵죠? 자, 이 부분을 풀어드리면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자, 볼까요? 갑의 부동산을. 갑의 빌딩이나 토지를 을이 매매로 샀어요. 매매로. 그럼 이 매수자가 저 부동산을, 이 갑의 부동산을 소유권 차지하는 건 언제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죠. 이전 등기한 때죠. 등기할 때. 등기하면 소유권 차지하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문제가 터질 때는 언제냐? 이 매매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가 되면요. 계약이 해제가 되면 취소가 돼도 마찬가지요. 깨지면 우리 아까 공부했어요. 매수자 앞으로 갔더니 소유권은요. 소유권 어떻게 돼? 이쪽으로 자동 복귀한다고 그랬어요. 매도인에게 이 매수인의 소유권이 어떻게 한다? 자동 복귀가 된다. 뭐가 되면? 해제가 되면.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매매로 가져올 때는 뭐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돼. 근데 매매 계약이 뭐 할 때 해제될 때는 등기해야 돼요? 등기 안 해도 돼요? 등기 없이요. 등기 없이 소유권이 어떻게 한다? 일로 자동 복귀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동 복귀 혀 굴려서 자동 복귀한다. 뭐 하면? 해제가 되면. 뭐가 복귀한다고요? 소유권이. 그럼 이 빌딩은요? 이 빌딩이나 땅은 누구 거예요?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매도인의 소유권을. 등기 명의는 누구 앞으로 떠 있어요? 등기 명의. 이 부동산 명의는 누구 앞으로? 매수자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볼까요? 등기 명의는요. 명의는 누구 앞으로 되어 있어요? 매수자 앞으로 되어 있어. 등기부 때면. 그런데 말이죠. 계약이 뭐가 되면 해제가 돼서 깨지면 계약이 깨져버리게 되면 소유권 어떻게 되나? 일로 자동 복귀해서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가 버린 거야. 뭘 안 해도? 등기 안 해도. 그러면 실체라는 게 뭐예요? 실제 소유자. 실제의 소유자는 누구예요? 매도인이고 갑이고. 실제 소유자는 갑. 실체 소유자는 누구? 갑이에요. 갑. 매도인 갑. 등기 명의는 을. 그럼 보세요. 실체하고 등기가 어때요? 불일치하네. 그럼 이 등기는요, 뭐예요? 이 등기는 실제 소유권을 공시를 똑바로 해주나요? 못 해주나요? 못 해주고 있잖아요. 이 등기는 그래서 부실 등기예요. 잘못된 등기. 왜요? 갑이 소유자인데 을이 소유자라고 등기가 돼 있죠. 그래서 이 등기는 부실 등기죠. 진짜 소유자, 실제 소유자를 똑바로 공시를 못 해주고 알려주지 못하는 등기니까 이거는 부실 등기란 말이죠. 그럼 이 실제 소유자 갑은 이걸 그냥 둬요? 말소해달라고 그래요? 이거 부실 등기니까 뭐 해달라고? 말소 청구예요. 말소 청구. 없애달라는 걸 말소라고 그래요. 없애주세요. 그걸 무슨 청구? 말소 청구를 하게 돼. 말소 청구. 뭘로? 소유권으로 말소해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거는 물권적 청구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기 청구권의 성질이요. 등기 청구권의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일 때 있고 물권적 청구권일 때가 있더라. 그런데 이게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으로 이해될 때는 언제요? 매매일 때다. 매매. 법률 행위로 인할 때. 매매라는 법률 행위로 인할 때는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매매도 교환도 마찬가지. 근데 이것이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로 이해될 때는 언제요? 실체와 등기가 뭐 할 때? 불일치할 때다. 언제요? 그게 계약 해제나 취소가 될 때. 땅 샀다가 계약이 해제가 되면 소유권이 어떻게 해요? 자동 복귀하니까 실제 소유권하고 등기가 어떻게 돼요? 어긋나 있죠. 이게 어긋나 있죠. 그러면 소유자가 이 소유권에 기해서 이 등기를 어떻게 돼요? 말소시켜달라고 하죠. 말소시켜달라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말소 청구라고 그래요. 무슨 청구? 말소 청구. 너 뭘로 말소 청구해? 소유권 있잖아. 소유권에 기해서 말소 청구하는 거니까 뭐라고 이건? 물권적 청구권의 성격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정리가 됐어요. 등기 청구권의 성질은 말이죠. 둘로 정리가 됩니다. 하나는 채권적 청구권. 두 번째는 물권적 청구권. 여기 물권적 청구권일 때가 언제예요? 요거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실체하고 등기가 뭐 할 때? 어긋났을 때, 불일치할 때다. 언제라고요? 구체적으로는 해제나 취소일 때요. 시험 아주 잘 나와. 이거는 아주 잘 나오는 중요한 논점 중에서 대표적인 거예요. 그럼 이게 채권적 청구권일 때는 언제냐? 매매일 때 하고요. 취득 시효일 때. 취득 시효 완성이 있을 때 두 가지예요. 그래서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 성격으로 이해될 때를 대라 그러면 두 가지죠. 언제? 매매일 때하고 뭐야? 취득 시 완성일 때는 채권적 청구권이라서 10년 동안 방치하면요. 이 청구권은 없어져 버립니다. 끝장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소멸시효에 안 걸리게, 안 없어지게 하려면 내가 매매로 땅을 샀는데 이게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날 때까지 등기를 안 했어? 그럼 이 청구권은 없어지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 돈은 줬어도 땅은 못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청구권이 없어지니까. 그럼 이게 소멸시효로 없어진다는 건 뭐예요? 방치해야 돼요. 방치. 내버려 두면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점유를 하면 안 없어져요. 얘가 뭐 하면? 땅을 사가지고 뭐 하면? 점유를 하면.
점유하거나 사용해서 농사를 지면 점유나 사용을 하면 소멸시효에 의해서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합니다. 방치하면 없어져요, 이게요. 소멸시효로 없어져요. 근데 뭐 하면 점유하거나 농사를 지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존속해요. 아, 그래서 이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동산을 샀어? 그럼 뭐가 생겨요? 등기하기 전이면 등기 청구권이 생기는데 이게 10년 동안 내버려 두고 방치하면 없어지는 거야, 이거는. 없어지지 않는 중요한 방법은 뭐다? 점유해서 사용하는 거. 이 집에 들어가 사는 거야. 살면 뭐를 안 해도, 등기를 안 해도, 등기 안 해도 이게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더라.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게 등기 청구권에 관한 논의. 여기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진다는 거. 그 부분이 194페이지 하단에 있어요. 자, 그 부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196페이지에 맨 밑에 쌍괄 이번에 가등기 유령 나와 있어요. 가등기에 별표할게요. 나머지 위에 건 안 보셔도 돼. 시험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 정도가 등기제도에서 잘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게 주로 뭐가 남아있냐면 중간생략등기요. 중간생략등기하고 가등기 남아있어요. 예, 이 부분이 이제 심화 과정에서 따로 제가 심도 있게 부숴드릴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 등기제도 그러면 이렇게 주로 5개에서 시험에 잘 나와요. 자, 그래 이번 과정에서 여기 4가지를 점검을 같이 해보셨어요. 자, 이제 물권 변동의 마지막 부분, 동산 물권 변동을 잠깐 짧게 보도록 해요. 저기는 시험에 자주 나와요, 안 나와요? 자주 안 나와요 라고 제가 미리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볼 거예요. 10년에 한 번 정도 나와. 10년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면 좋아요. 자, 기본 툴은요. 부동산의 물권 변동은 뭐를 해야죠? 등기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등기를. 그게 형식주의. 동산 물권 변동은 뭐를 해야지 내 거가 돼요? 인도. 점유를 인도해야죠. 점유를 뭐 해야? 인도받아야 그 옷이 내 거가 되죠. 내 옷이 되지. 자, 그래서 동산 물권 변동을 잠깐 살펴볼게요. 자, 동산 물권 변동은 A가 골프채를요. 골프채를 B에게 매매로 팔았어요. 매매로. 매도인, 얘가 매수인. 그럼 매수자가 소유권 언제 차지해요? 점유를 넘겨받으면 자기 거 되죠. 형식주의. 그때 이 사람이요. 매도인이 권리자예요. 권리자로부터 골프채를 어떻게 했어요? 인수받았어요. 언제 너 소유자 되니? 인도받을 때. 인도받아야 소유자가 돼요. 인도. 이때 직접 골프채를 배달해서 주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현실인도라고 그래요. 현실인도. 무슨 인도? 현실인도. 인도는 이렇게 나눠요. 현실인도. 직접 배달해서 넘겨주는 거 현실인도. 배달 받았어? 오늘 배달 왔어. 두 번째는요. 간이인도라고 있어요. 간이인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A가 골프채를 B한테 매매로 파는 게 아니라 빌려줬어. 쓰라고. 야, 내 거 한번 3개월만 써볼래? B가 3개월 써보니까 어때? 골프채가 마음에 쏙 드는 거지. 그랬더니 이 빌려 쓰던 친구가 뭐라는 거야? 그거 나한테 팔라는 거야. 그래서 얘가 매매로 파는 거야. 그럼 B가 인도를 지금 받았어, 안 받았어? 이미 받아서 쓰고 있었잖아요. 쓰고 있던 거를 얘가 매매로 사는 거야. 이걸 뭐라고 그래요? 간이인도라고 그래. 간단하게 인도받은 거죠. 현실인도, 간이인도 이렇게 나눠져요. 우리 특히요. 건강과 관련된 러닝머신이라든가 이런 물건들은요. 그쪽에서 마케팅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이쪽에서 판매자가 어떻게 하느냐면 소비자한테 어떻게 해요? 케이블 방송 보면 이런 거 나오죠. 2주간 무료 사용권 드립니다 라는 거죠. 2주간 무료 사용해라 이거죠. 2주간. 이 물건을 쓰게 하는 거죠. 2주간. 어떻게 하라고요? 무료 사용하도록. 무료 사용. 그리고 마음에 드시면 그때 매매로 돈 내고 가져가세요. 그러면 점유를 누가 하고 있어요? 매수자가 인도를 해서 쓰고 있죠. 2주간 무료로 쓰고 있죠. 매수자가.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에 들면 돈만 보내고 사는 게 바로 무슨 인도? 간이인도야. 간이인도.
기타 두 가지 더 있어요. 점유 계정하고 반환 청구권 양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간단하게 보면 될 거예요. 물건을 인도받는 방법은 현실 인도하고 간이 인도, 기타 등등 네 가지 방법이 있다. 네 개. 자, 그게 203페이지예요. 맨 마지막 줄에 있어요. 인도의 종류에서 동그라미 할게. 현실 인도 뒤로 넘어가면 간이 인도, 3번에 점유 계정, 4번에 반환 청구권 양도 네 가지 있어요. 큰 중요성이 없고요. 중요한 거는 그 다음입니다. 204페이지에 있는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이라고 되어 있는 선의취득 제도예요. 자, 보통 동사는 소유자로부터 사면 권리자로부터 취득이고 이번에는 무권리자로부터 취득했다는 거예요. 자, 그거를 사례로요. 여기 사례로 정리를 할게요. 사례로. 그래서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이라고 있는 동산 선의취득이라고 된 옆에다가 여백에다가 위에 여백에다가 요 그림 사례를 하나 꼭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A가 골프채를 A가 친구에게요. 친구에게 빌려줬어요. 야, 너 써. 쓰고 3개월 뒤에 가지고 와. 그래서 골프채를 빌려준 거죠. 빌려준 거. 그럼 얘는 소유자. A가 소유자. 얘는 빌려서 점유하고 있죠. 빌려서 뭐 하는 중? 점유. 그럼 얘는 점유를 내 거를 해요? 남의 거를 해요? 남의 골프채를 빌려가지고 지금 쓰고 있어요. 열흘 동안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계속. 그런데 말이죠. C라는 친구가 와서 B한테 이거를 매매로 팔라는 거지. 팔라는 거지. 얘 팔면 돼? 안 돼? 안 되지. 남의 거니까 팔면 안 되지. 그런데 돈이 급하니까 어떻게 한 거야? 돈이 급하니까. 얘한테 팔아넘겼다. 자기 거를요? 남의 거를요? 남의 골프채를 보관하는 놈이 팔아치웠다 이거죠. 그래서 얘가 팔았으니까 얘를 양도인이라고 그래요. 양도인. 골프채 팔아먹은 사람 양도인. 인수한 사람은 양수인. 얘가 골프채 팔아먹었으니까 양도인. 인수한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양수인. 그럼 얘네들끼리 누구 거래요? 남의 물건을요. 남의 물건을 지금 매매로 거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C는 양수인은 이게 빌려가지고 남의 거를 얘가 팔아먹는다는 거. 양도인이 남의 거 팔아먹는다는 걸 얘는 보통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대부분 모르고 있죠. 그래서 말이죠. 얘가 선의 무과실이면 선의이고 무과실이잖아요. 그러면 이 골프채를요. 양수인이 가져버려요. 취득해버려요. 이게 동산 선의취득입니다. 왜 그런 거냐? 이 양수인은 점유를요. 점유를 믿은 거죠. 믿을 수밖에 없죠. 이걸 신뢰하고 샀으니까 얘한테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점유의 공신력을 인정한다고 그랬죠. 동사는 점유한 사람을 믿고 사면 되는 거야. 이게 선의취득제도예요. 근데 무조건이 아니라 전제조건이죠. 뭘 갖춰야 돼요? 선의하고 무과실까지 갖춰야 됩니다. 그럼 양수인이 저 골프채를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동산 선의취득이라고 그래요. 동산을 뭐한다? 선의취득한다. 선의취득. 그럼 A 소유자는요. 원주인은 이걸 찾아와요? 못 찾아와요? 못 찾아오지. A는 찾아온다? 노노노 못 찾아 이거. 반환 청구를 못 해요. 반환 청구를 못 한다. 얘가 선의취득을 해버리니까. 그럼 A는 누구한테요? B한테. B한테 손해배상 청구하고 땡입니다. 근데 얘가 돈이 없다면 못 받는 거고 있으면 손해배상을 얘한테 받는 거죠. 어쨌거나 골프채는 누구 거예요? A 것도 아니고 B 것도 아니고 누구 거? C가 차지한 거죠. 이게 동산 선의취득입니다. 조심할 거는요. 이거는 동산만 돼요. 동산에만. 어디에만 되는 거예요? 동산에만. 동산에만 선의취득이 먹히는 거예요. 부동산은 선의취득이 먹히지 않아요. 주의할 거. 어디에는 안 돼요. 부동산은 선의취득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의취득은 어디에만 먹혀요? 동산에만 먹히는 거예요. 선의취득은. 그래서 부동산은 선의취득을 한다 못 한다? 못 한다. 부동산은 선의취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산에만 이 원리는 작동하는 거예요. 부동산은 선의취득을 못 한다. 선의취득의 객체가 되는 거는 동산만이다. 동산. 왜? 점유로요. 점유로 권리를 나타내는 것만 선의취득으로 거래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양도인은 자기 거를요. 남의 거를요. 남의 거를 빌려서 쓰다가 파는 거니까 양도인은 무권리자여야 돼. 무권리자.
무권리자가 양수인한테 팔은 거죠. 이때 매매는 유효하고 하자가 없어야 돼. 유효이어야 되고 아무런 하자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이 매매에 무효 사유가 있거나 취소 사유가 있다. 그러면 거래에 하자가 있죠. 하자 있으면 얘가 선의취득을 못 가져가요. 그래서 선의취득은 무권리자여야 되고 양도인이 양수인은 선의무과실이어야 되고 이 거래가 유효해야 된다. 유효. 조심할 거는 이거는 선의취득은 매매만 되는 게 아니라 경매도 돼요. 경매. 동산 경매. 동산을 경매했을 때도 얘가 선의취득으로 차지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읽어볼게요. 204페이지에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옆에다가 선의취득이라고 되어 있죠. 선의취득 앞에 요 단어까지 넣으셔야 돼요. 동산의 선의취득이라고. 왜? 선의취득이라는 법리는 어디에만? 동산에서만 쓸 수 있는 겁니다. 부동산이라는 거는 선의취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굉장히 중요한 맥이 요 단어 자체에 들어있으니까요. 요 선의취득 앞에다 요것까지 동산까지 한꺼번에 물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 한꺼번에 정리가 되니까. 그냥 선의취득이라고 공부하지 말고 뭐라고요? 동산 선의취득이라고 정리하실 것. 요걸 한꺼번에 데려가야 되지 아니면 이게 헷갈리거든요. 왜? 부동산이 껴들어갈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249조 조문 보시면 평은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동산의 별표. 양수한 자가 누구예요? C죠. C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별표. 선의 무과실이라고 그래요. 선의 무과실. 그 동산을 뭐한테? 점유한테. 양도인으로부터 골프채를 넘겨받았어요. 넘겨받은 걸 점유라고 그러죠. 점유했다. 점유.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 뭐예요? 무권리자인 때도 즉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동산 소유권 취득. 동산 선의 취득이 되겠습니다. 자, 우측이에요. 우측에서 205페이지에 반가로 3번 유효한 거래가 있을 것 거기에다가 동그라미 하실게요. 반가로 4번 양수인은 평온 공연하고 선의 무과실 것 거기에 동그라미 2개만 동그라미 할게요. 나머지는 나중에 뒤에서 조금씩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동산 물권 변동까지 연결이 되셨어요. 자, 이제 물권법 총론의 마지막 주제인 208페이지요. 208페이지에 물권의 소멸을 보도록 할게요. 물권법 총론의 마지막 주제는 물권의 소멸입니다. 물권이 변동하다가 나중에 사라지죠. 물권의 소멸 부분. 물권법 총론은 총 5개 얼개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이때 물권의 소멸 원인, 물권의 소멸 원인은 몇 가지가 있느냐. 이것만 위에다가 한번 적어 보실게요. 이렇게 적어 주시면 정리가 깔끔하게 돼요. 깔끔하게 체계적으로 정리가 돼요. 그래야 정리도 쉬워지고 오래 남고 시험장에서도 기억이 나요. 자, 물권의 소멸 옆에다 이렇게 소멸 원인이라고 적으세요. 소멸 원인. 우리 책 순서대로 적어 볼게요. 첫 번째요. 물건의 멸실이라고요. 멸실. 물건의 멸실. 건물이 불나버렸다. 그럼 건물 사라진 거죠. 두 번째는요. 물권의 포기요. 물권을 포기했다. 그러면 물권이 없어지게 돼요. 포기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물권의 소멸시효. 세 번째는 소멸시효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요. 혼동입니다. 혼동. 크게 물권의 소멸 원인을 얘기해라 그러면 크게 몇 가지로 4가지로 얘기를 해요. 뭐 기타 잡동사니 있는데 주로 시험 나오는 거는 4가지가 되겠습니다. 4가지. 자, 그래도 물권 소멸 원인을 한꺼번에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4가지로 잡으시면 돼요. 첫째, 물건이 멸실했다. 예컨대 건물이 불나버렸다고. 건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불났어. 불탔어. 그럼 물건 있는 거예요? 멸실했으니까 소멸한 거죠. 이때 건물이 불나버리게 되면 건물이 싹 없어지고 쟤만 남았죠. 그러면 말소 등기를 안 해도 물권은 사라진 거예요. 말소 등기 없이요. 그럼 등기해야 돼요? 등기 없이요? 등기 없이. 등기 없이 이 물권은 건물 소유권은 사라진 겁니다. 등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물권의 포기죠. 포기.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 내 건물 소유권이 있거든요. 저 시골에 땅 소유권이 있어요. 땅 소유권. 거기에 땅 소유권이 10평짜리 땅이 있어.
그런데 그걸 내가 포기하고 싶어. 왜? 별로 값어치도 없어. 근데 포기한다고 말을 아무리 해도 그 물권은 없어지는 게 아니죠. 왜요? 말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말한 거를 등기까지 옮겨야죠. 그래서 포기라는 거는 뭐까지 해야 되죠? 등기를 해야 됩니다. 등기를 해줘야 이 포기된 물권이 없어지게 돼요. 등기를 해야 되는 건 바로 이거죠. 물권 포기, 즉 소유권을 포기한다. 등기해줘야 됩니다. 별표. 그 다음 소멸시효죠. 소멸시효. 소유권이나 점유권은 영원해요. 점유하고 있으니까 소멸시효로 걸리지 않아요. 소유권 안 걸려. 없어지지 않아요. 점유권 점유하니까 안 없어져요. 소멸시효라는 법리는 언제 작동하느냐? 권리를 방치할 때요. 권리를 방치하면 없어지는데 점유권은 뭐하고 있어요? 점유하느라. 점유를 요소로 하기 때문에 소멸시효로 안 걸려. 안 없어져. 소유권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럼 소멸시효로 없어지는 거는 뭐만이냐? 용익물권이죠. 용익물권은 지상권 같은 게 용익물권이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물권은 몇 년? 20년 방치하면. 20년을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소멸시효로 없어져요. 그 다음 네 번째가요. 혼동입니다. 혼동. 자, 혼동은 제가 앞부분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혼동은 이렇게 나눠져요. 첫째,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의 혼동. 소유권하고 뭐하고 제한물권이 혼동이 생겼다. 이건 이런 의미를 가져요. 갑의 부동산을 을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었다. 해볼까요? 전세권을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누구 부동산을? 갑의 부동산을. 그럼 얘가 세입자죠. 세입자가 돈을 열심히 저축하고 또 저축하고 그래가지고 저 부동산을 주인 집을 샀다. 매매로. 그럼 매매로 사오게 되면 전세권자 세입자 앞으로 뭐가 넘어와요? 소유권이 넘어오죠. 소유권이. 그럼 동일인에게 뭐하고요? 전세권하고 소유권 두 개의 권리가 생기죠. 동일인에게 떡이 두 개가 있는 거죠. 떡이. 하나는 전세권 떡, 하나는 소유권 떡. 근데 이게 다 누구 거야? 동일인 거야. 동일인. 이걸 혼동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럼 어느 걸 없애버려요? 전세권을 소멸시켜버려. 이거를. 이게 제한물권이죠. 제한물권을 없애는 게 바로 혼동이다. 왜? 내 집에 전세권을 둘 이유가 없잖아요. 이걸 혼동이 생겨서 없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동일인에게 뭐가?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혼동이 생기면 뭐가 없어져? 제한물권이 소멸하는 거예요. 이게 소멸한다. 그럼 마찬가지로 하나 더 해볼까요? 갑의 부동산에 을이 뭘 가지고 있어요? 전세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전세권 가지고 을이 은행 가서 저당권 설정해서 전세자금 대출 빼낼 수 있죠. 근데 은행은 얘한테 돈 1억을 빌려주고요. 전세권자에게 돈 1억을 빌려주고 전세권을 담보로 잡고 융자를 빼줬어요. 그러면 은행은 저당을 잡은 거죠. 어디다가? 전세권에다가. 전세권을 담보로 잡고 대출해 준 거예요. 이때 세입자 을이 주인 집을요. 이 주인의 집을 매매로 사면 어떻게 될까요? 매매로 사오면 뭐가 생겨? 얘 앞으로? 세입자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오죠. 소유권이. 전세권하고 소유권이. 전세권하고 소유권이 동일인에게 귀속이 되지요. 이게 혼동이 생겼다라고 그래요. 동일인에게 뭐하고요? 제한물권과 소유권이 귀속한 거. 다시 한번. 혼동이 뭐예요? 동일인에게 뭐하고?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귀속이 되면 뭐를 없애요? 전세권, 제한물권을 죽이는 거예요. 죽여버려. 이게 혼동의 기본 원리. 이게 원칙이다. 원칙. 동일인에게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귀속이 됐어. 뭐를 죽여? 제한물권을 죽인다. 이거는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를 안 해도 돼요. 등기 안 해도 이건 죽는 거예요. 매매로 사면. 그런데 말이죠. 이 전세권을 죽이려고 그랬더니 이걸 전세권을 혼동으로 없애려고 그랬더니 뒤에서 잠깐만 그러죠. just moment. 왜요? 그 전세권이 내 저당권의 목적이란 말이야. 이거 죽이면 안 되는 거야. 왜?
이게 있어야 저당권이 존재할 근거가 생기죠. 그럴 때는 이 전세권은 존속한다. 이 전세권이 뭐의 목적? 후순위자의 목적이면 후순위자. 후순위자가 존재한다. 여기에 후순위자가 존재하면 이걸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전세권이 저당권의 뿌리가 되는 거니까. 이때는 이거를 존속시킨다. 이게 예외다. 예외. 자, 그래서 혼동은 원칙과 예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자, 첫 번째,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동일인에게 속하게 되면 뭐를 죽인다? 제한물권을 죽여. 원칙, 뭐 소멸? 제한물권 소멸. 제한물권은 존속한다, 소멸한다? 소멸시켜. 이게 혼동의 기본 원칙. 여기에 근데 중대한 예외가 있다. 예외. 이 전세권과 소유권이 동일인이 됐더라도 이 전세권이 누구의 목적? 후순위자의 목적이면 여기 후순위자 있느냐 이거죠. 혼동이 나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개를 한번 딱 돌려서 뒤에 누가 있어? 얘 후순위자가 있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요? 존속시킨다. 얘가 누구죠? 제한물권을. 전세권이나 지상권 같은 제한물권을 없애요? 존속해요? 존속시킨다. 원래는 없어지는데 뒤에 누가 있을 때, 후순위자가 있을 때는 이걸 존속시킨다. 이 원칙을 혼동의 원칙, 이거를 예외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거예요. 이 혼동이 생기면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 없이요? 등기 없이 소멸해요. 등기 없이. 등기해야 되니 너네? 안 해도 된다니까? 등기 없이 소멸하는 거야. 뭐가? 전세권이, 제한물권이. 여기도 등기 안 해도 돼. 여기도 등기 안 해도 돼. 멸실이 되거나 혼동이 생겨도 등기 안 해도. 등기를 할 때는 언제만이에요? 포기일 때. 포기일 때만.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제한물권을 포기할 때는 뭐를 해야 돼요? 등기를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법 몇 조? 186조가 적용이 되고 나머지는 187조예요. 187조니까 뭐야? 등기 안 해도 되는 거죠. 안 해도 되는 거. 자, 그래서 혼동의 유형에는, 이 혼동의 유형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이 혼동이 생겼다. 뭐를 죽인다? 제한물권을 죽인다. 전세권이나 저당권이나 지상권을 죽이는 거야. 죽이는 거야. 그래서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이것도 시험에 여러 번 나왔죠. 가배부동산에 은행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어요. 을은행이 뭘 가지고 있어요?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저당권. 이때 저당권자가 이 주인 집을요. 주인 집을 매매로 사면, 매매로 샀거나 증여를 받으면 매매나 증여로 소유권을 가져오죠. 일로. 그럼 을에게, 동일인에게 뭐하고 뭐가 생겨요? 저당권과 소유권이 동일인에게 생기죠. 그럼 뭐를 없애요? 저당권을 없애는 게 혼동이죠. 이게 혼동의 기본 원칙. 그런데 시험에는 꼭 어떻게 나오느냐. 뒤에 병이라고 하는 2번 저당권을 뒤에 집어넣어요. 여기는 그럼 몇 번? 1번 저당권. 이런 상황이야. 이런 상황. 여기는 1번, 2번 저당권 이렇게 돼. 같은 부동산에 가배부동산에 을이 1번 저당권, 병이 2번 저당권 이런 구조에서요. 여기 볼까요? 여기 볼까요? 시험 잘 나오는 구조. 먼저 2번 저당권자 병이 가배부동산을 매매로 가져오면 병한테 뭐가 생기게 되나요? 소유권이 넘어오죠. 그럼 소유권하고 뭐하고요? 저당권이 동일인에게 귀속이 되죠. 혼동이 생겼죠. 그럼 2번 저당권을 살려요, 죽여요? 죽인다 이거죠. 이게 혼동의 원칙. 너 소멸해. 왜? 내 집에 내가 저당권을 가져. 왜 가져? 내가 내 집에 저당권을 내가 왜 가져? 미쳤는가? 근데 말이죠. 누가 1번 저당권자가 가배부동산을 매매로 사오면 여기에 뭐가 생겨요? 소유권이. 소유권과 1번 저당권이 동일인에게 속하죠. 그럼 이걸 죽여야 되는데 죽이려고 그랬더니 뒤에서 누가 2번 저당권자 뒤에서 뭐라고요? 나 후순위자야. 후순위자가 존재하죠. 후순위자가 존재하면 이걸 죽인다 살린다. 이거 살린다. 예외로 이걸 존속시킨다. 왜 그러냐면 이걸 죽이게 되면 소멸해서 없애게 되면요. 2번 저당권자가 어떻게 돼? 1번 저당권으로 치고 올라와서 배당해서 얘보다 먼저 돈을 빼가잖아. 이거는 부당한 결론이죠. 그래서 뒤에 누가 있으면 후순위 저당권 같은 후순위자가 존재하면 이때는 이거를 소멸시키면 안 되고 존속시킨다. 살린다. 혼동이 나오면 고개만 한번 돌리시면 돼요.
혼동 그러면 고개를 돌려서 뒤에 있어 그럼 이걸 살리고 없어 죽이고. 얘가 소유권을 매매로 가져왔는데 뒤에 후순위자가 없죠. 없으면 얘를 어떻게 한다? 전세권을 죽인다. 후순위자 있으면 살리고. 오케이. 이게 혼동의 기본 원리. 그래서 시험에 1번, 2번, 3번 이 세 가지 사례가 시험에 여러 번 빈번하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혼동의 유형 1번은 이거고요. 두 번째 유형은 이건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이 동일인에게 속한 거고요. 두 번째는 제한물권하고 제한물권이 동일인에게 속한 거예요. 요거는 3월달에 심화과정에서 따로 할게요. 뭐하고 뭐의 혼동? 제한물권하고 제한물권의 혼동입니다. 자, 조문을 잠깐 검토하고 가실게요. 209페이지. 쌍괄호 3번 혼동. 별 3개. 쌍괄호 3번에 별 3개 하고요. 1항, 2항, 3항이 있어요. 1항은 동일한 물건에 대해 소유권과 다른 물건이 뭘까요? 제한물건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뭐가 소멸해요? 다른 물건이 소멸이죠. 다른 물건은 제한물권 소멸. 이걸 원칙이라고 그래요. 원칙.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동일인에게 속하면 뭐가? 제한물권을 지긴다, 죽여버린다. 그러나 예외죠. 예외. 그 물건이 뭐죠? 제한물권이, 전세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 거기에 밑줄짝 색연필로 파란색 색연필로 밑줄을 그어주시면 돼요. 그래야 눈에 도드라지고 포인트가 딱딱 부각이 되옵니다. 그 전세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되는데 다른 말로 옮기면 후순위자가 있을 때 얘는 소멸하지 않는다. 후순위자가 있으면 살리고 없으면 죽이고. 1항은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혼동을 서술하고 있고요. 2항은 제한물권하고 제한물권의 혼동이다. 2항 볼까요? 전항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물권, 다른 말로 말하면 제한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뭐야? 또 제한물권이. 예컨대 이런 거예요. 갑의 부동산의 A가 지상권을 차지하고 있어요. 지상권을. 그리고 B는 지상권에다 저당을 잡았어요. 저당권 설정했어요. 자, 이때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의 혼동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A가 이 땅을요. 갑의 땅을. A가 갑의 땅을 매매로 먹었어요. 매매로 먹으면 여기 뭐 생겨? 지상권하고 소유권 생기죠. 이게 뭐의 혼동? 1항이죠.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혼동이 일어난 거죠. 그럴 때는 이걸 없애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지상권이 뭐의 목적? 저당권이 뒤에 있죠. 저당권이 후순위자 있으니까 이걸 죽여요, 살려요? 살리고죠. 이게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혼동 1번이었어요, 1번. 근데 지금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 지상권자인 A가 예컨대 영자가 지상권을 저당권자에게 줘버렸어. 지상권을 일로 넘겨줬어. 이렇게 넘겼어. 그럼 이 B한테 뭐가 생기죠? 저당권하고 뭐가 생겨요? 지상권이 동일인에게 생기죠. 저당권도 제한물권, 지상권도 제한물권. 이 두 가지 제한물권이 동일인에게 귀속이 된 거예요. 이게 제한물권과 제한물권의 혼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걸 없앨까요? 어느 걸? 이 문제가 2항입니다. 191조 2항. 전항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예, 이 부분. 그리고 3항 이 부분은 심화과정에서 정리할게요. 그래 혼동의 유형 그러면 이 두 가지로 압축하시면 파괴력이 확 생겨요. 파괴력이. 결정적인 건 뭐예요? 고개만 돌리면 돼. 뒤에 후순위자가 있느냐 없느냐. 고개만 한번 빠끔 돌려주시면 혼동은 깔끔하게 쟁점을 부수고 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권법 총론까지 정리가 되셨어요. 자, 이제 쉬셨다가 물권법 강론 만나실게요.